뭣도 모르고 쓱 갔다가 이제 한 8개월, 9개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 눈에도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유젤 또 유재호 회장님 기타 또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위해서 또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보니까 또 언론 SNS 신문방송협회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국에 또 유사한 언론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유사한 언론 해가지고 가장 좀 모범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같이 마음을 모은 저 개인을 볼 때 큰 보람을 여기고 또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 모임이 속에 여러 국민들과 또 소통하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SNS의 신문 방송 연합 모임이 되어서 국민들의 큰 희망이 되고 또 존경받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바쳐서 같이 함께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 때부터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하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규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갑이 지역구인데요. 독립기념관하고 유관순 열사를 잘 아실 겁니다.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있고 사당이 있고 독립기념관을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저의 수식어는 이제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천안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제가 윤준호 의원만 안 계시면 제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보다 더 열정과 진정성을 가진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강조해서 홍보를 못하겠네요. 어떻든 제가 제일 후배지만 존경하고 좋아하는 또 윤준호 의원님과 함께 행사를 참석하게 돼서 더없이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언론이 어디 믿을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또 나라가 많이 어려워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여러분들께 조금 좀 진지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국가적 구호 아래 일치 단결해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새마을운동과 4.27 운동을 비롯한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 강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라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빈부의 격차 심해지고 각분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중소기업이 이제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에 뒤은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 기적은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를 한번 도약을 시켜보자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세계 1등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고요.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제가 가끔 지역구에서 강조하듯이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이런 확고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의 선진국이 별거에 있겠습니까? 타인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어떤 포용력 있는 민주적 사고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독일보다 머리가 우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해낼 수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국민에 대한 대도적 기능을 더욱 크게 발휘해 주셔가지고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대한민국의 국군을 새로 일으킬 그런 큰 기운을 모아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의원님의 말씀처럼 진정성 있게 우리 협회와 함께한다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만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먼저 국제 SNS 신문방송협회 유재호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미디어 환경을 이끌어온 대중매체의 사회적 의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차원의 역할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 매체가 각광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시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국제 SNS 신문방송협회 창립과 왕성한 활동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SNS 신문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함께한 모든 기관이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언론이 되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유재호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님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혁명의 핵심은 네트워크와 융복합이며 소셜 네트워크는 연결망의 중추입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언론인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국제 SNS 신문방송협회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제 SNS 신문방송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보니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만 오늘 중남미 해외 순방에서 어제 귀국을 하셔서 긴급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협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곽기호 차장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여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협회 곽기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협회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회가 사실 아까 임준호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갖고 나서 지금 한 7,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회장 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협회 개요부터 해가지고 경위 추진 계획, 조직도 구성, 협회 운영 계획, 주요 사업 소개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회 개요는
뭐 명칭은 사단법인 국제 SNS 신문방송 협회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인터내셔널 저널리스트 어소시에이션, 약자는 IJ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협회 명칭을 정할 때 그 영어 이니셜을 가장 쉽게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정했거든요. 이게 IJ가 이렇게 저희가 만들 때 이제 아자라는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해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서울에 있고요.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신문방송 보도의 발전, 신문방송 기자의 자질 향상 및 권익공호, 학술 연구 및 저술 발간, 국내외 교류 협력, 기자 육성 그리고 자유언론 발전과 신문방송 문화 창달에 기여한 목적으로 한다. 사실 뭐 거창한데 그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 회원사들끼리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단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설립 경위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경위는 작년 10월에 이제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이제 서울시에서 허가와 협회 등기 구입 번호증을 발급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명칭 IJ의 아자라는 걸로 이제 홈페이지 개설을 했고요. 주무관청은 서울시 대변인 언론 담당관이고요. 이게 사실 이 주무관청이 사단법인이 제가 이걸 만들 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에 한 3,700개가 넘더라고요, 이 사단법인이. 근데 이 3,700개 중에 한 99% 3,600개 이상이 다른 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사단법인이 언론인들이 만들어서 이게 저희가 협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주무관청이 대변인 언론 담당관 거기서 한 70, 80개만 여기서 관리를 다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사단법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이제 서울시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으로 공익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기획재정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어서 9월 달쯤에는 좀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고요. 회원사들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회 추진 계획은 오늘 이제 회장 취임식 및 임원 인척식, 비전 선포식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언론사 지원 사업, 저희 공익 사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교육 사업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구성입니다. 회장님이 계시고요. 감사는 서울시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고문 저희 계시고 부회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그다음 사무국이 있습니다. 협회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 운영 재원을 이제 후원금, 보조금, 각종 기부금, 수익금, 협찬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으로 이제 추진 사업을 교육 사업을 하고 시상제도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장학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공익 사업은 제가 뒤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협회 운영 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단 법인이다 보니까 협회 운영 재원을 받을 때 사실 회비가 굉장히 많은 협회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무관청에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아니 왜 이 재원에 회비가 없냐, 회비 없이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 이재현 주무관이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발기인 대회를 만들고 이사회를 계속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저희 회장님하고 부회장들 이사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을 때 사단법인을 처음에 만드는 이런 의도가 그 공익사업을 할 의도인데 회원사들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회비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회비를 받지 말자라고 해서 저희 사실 그 비용을 회장님이나 저희 이사단들이 많이 각출해서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걸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공익 사업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론사들이 지금 굉장히 영세하거나 힘든 언론사들이 많거든요. 이게 인터넷 언론사만 해도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7,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언론사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조중동이나 뭐 한국일보나 그런 언론사들은 대형 언론사여서 사실 우리가 도와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공익사업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회원사들은 사실 좀 영세하거나 직원이 몇 명 없는 그런 언론사들 상대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뭐 그 언론사들이 세운 사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영난을 좀 겪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협회로 문의를 해서 저희가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그 매년 일정 금액을 이 언론사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계층 복지 사업인데요. 뭐 소외계층 뭐 지금 뭐 조선가정이나 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들이 뭐 신문, 잡지, 구독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정보 격차를 줄인다라고 이게 말이 좋게는 써 있는데 사실 이거의 의도는 그분들이 어차피 이 언론을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사들 안에 있는 잡지나 그다음에 신문을 구독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뭐 소외계층 복지 사업인데 사실은 회원사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게끔 그 회원사가 이 소외계층한테 이런 잡지나 신문을 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협회에서 회원사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려고 제가 그런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신문방송학과나 뭐 대학교에 다니는 지금 등록금이 힘들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대학생들한테 협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산안법인이고 이게 비영리 단체고 그러면은 뭐 수익사업을 못하지 않냐, 너네가 모여가지고 공익사업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민법상 그 보면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진짜 수익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그 구성원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공익사업을 해서 뭐 어떤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조금 정도 버는 것까지는 이제 허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걸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SNS 신문방송 언론인 육성 사업인데요. 그 지금 사실 그 여러분들도 뭐 옛날에는 7, 80년대에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신문 조중동이나 뭐 다 집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집에서도 신문을 뭐 2개도 구독을 하고 뭐 많게는 3개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검색을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눈 뜨면 스마트폰 잡아서 아침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들어가셔서 오늘은 무슨 소식이나 다들 그렇게 검색하시잖아요. 지금 세대가 불과 그게 한 10여 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이 걔는 눈 뜨면은 유튜브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성장이나 어떤 시장이 지금 네이버 포털만큼 SNS가 그만큼 클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SNS 신문 방송 언론인을 좀 전문적으로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을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저희 협회가 국제 SNS 신문 방송 협회다 보니까 SNS 쪽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SNS 1인 미디어 창업 교육 사업인데요.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SNS 쪽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쪽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거는 제가 4월달인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저희 협회하고 뭐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그쪽 한국생산성본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보도자료도 지금 나와 있고 그때 갔을 때 저희가 상명대, 국민대, 뭐 홍익대 학생들 한 50여 명 상대로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그 유튜브에 대해서 막 묻더라고요. 그분들이 1인 창업 교육에 대해서 어떠냐 이제 학생들인데
그 유튜브가 앞으로 시장성이 있을 것 같냐?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유튜브를 하루에 얼만큼 하시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이버를 많이 보냐, 유튜브를 많이 보냐? 했더니 지금 20대 그 대학생 1, 2학년 학생들도 이미 네이버나 포털 그거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유튜브 창업 교육을 제가 좀 주도적으로 이 교육 사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자격증을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 민간 자격증에 이제 SNS 쪽에 뭐 전문 앞에 말씀드렸던 언론이라든지 SNS 쪽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발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올해는 제가 신청을 해서 무조건 발급을 해가지고 이 교육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뭐 100%는 드릴 수 없고 40~50%를 끊어서 이제 자격증을 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목적은 일단은 협회는 SNS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해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면 협회를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아이들은 와서 교육을 들음으로 해서 자기가 남는 게 자격증을 가져가겠다 보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자격증을 그것도 뭐 일반 그게 아닌 사단법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민간 자격증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격증을 신청을 해놓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격증이 뭐 우리나라에 뭐 몇만 개씩 지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격증이 활성화가 잘 되지가 않아서 그 민간 자격증을 활성화를 시켜서 한 3년 정도를 그걸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협회에서 발급을 해주고 관리를 해준 게 실적이 쌓이면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자격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그 SNS 쪽에 물론 지금 자격증이 아예 없냐고 물으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민간 뭐 법인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일단 공인된 우리 사단법인에서 발급을 해서 민간 자격증을 조금 더 몇 년 동안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면서 지금 대학교하고도 많이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국민대하고 한국외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협회랑 같이 대학교랑 이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실적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3년 후에는 우리가 국가공인 자격증을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그건 아시다시피 자격 위탁 관리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 협회들이 보통 뭐 건설기술인 협회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협회들은 모든 국가공인 자격증 관리 사업만 해도 뭐 1년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진 않지만 80억 이상, 100억 이상씩 단위를 받거든요. 그럼 그 예산만으로도 자격증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운영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운영을 해서 또 공익사업으로 돈을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협회에서 뭐 비전 나중에 비전 얘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키포인트의 사업은 교육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상제도인데 뭐 저번 주에도 이거 저기 인물들 선정해서 협회에서 저희가 시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시상 같은 경우는 주관을 협회에서 하고 회원사들이 주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상 제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나중에 비전 부분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업 제안이 있으셔도 그거 어떤 사업이나 어떤 내가 협회하고 같이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협회로 문의를 하시면은 뭐 시상제도뿐만이 아니고 뭐 축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다 기획을 해서 협회랑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만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사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이사회에서 다 얘기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의도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협회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제 비전 선포식이 있으니까 제가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선포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거창한가? 뭐 저도 뭐 비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에 저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기를 협회 회원사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회원사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협회가 되자는 이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 선포식이다 보니까 그 말을 만들어서 그 협회랑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어떻게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상생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차별화를 좀 해보자. 기존의 협회도 많은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 안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통, 상생, 혁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소통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협회 차원에서는 뭐 저희 이사회나 저희 임원분들이나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사실 소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사들하고 저희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회원사들이 뭘 원하는지 협회가 뭘 해줬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협회로 문의를 하면 그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협회를 만드는 데 급급을 했던 거였고 이제 오늘 행사를 이후로는 어떻게든 협회 회원사들과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상생 같은 부분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 제안이든지 협회가 같이 살고 본인 회원사가 살 수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시상식이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걸 언제든지 사업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후원하고 주관하고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하고 얘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협회로 뭐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혁신 부분에 세 번째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지금 언론인 협회가 많아요.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뭐 7, 80개가 있는데 근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다 유야무야해요. 지금 활동을 하는 협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협회들은 제가 회원사가 지금 현재 우리 회원사 리스트가 1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이제 오픈을 안 할 뿐인데 그 회원사들과 제가 전화 통화라고 문의를 하면 가장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 협회가 뭘 해주냐고 도대체 그런 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협회가 자기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회원사들을. 그럼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저희가 이용할 게 뭐가 있냐고. 회비를 받지도 않고 뭐 다 도와드리려고 이거 하는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통비도 다 지급해드리고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연락을 해서 이게 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상생을 하는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사업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같은 부분도 다른 기존 협회와 차별화되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